자, 매주 월요일에 만나는 특별한 시간, 월간 우리 동네. 오늘의 주제, 건강입니다. 제가 관심이 가장 많은 분야예요. 저도 관심이 굉장히 많은 분야 중에 하나인데 봄이 되고 많이 고민이 늘어나는 건강 분야 바로 피부 고민입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분야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윤상호 선생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윤상호입니다. 야, 우리 둘 다 눈이 바짝바짝 빛나네요, 오늘. 오늘 유독 이 코너가 더 막 열심히 들어야 될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자, 봄이 되면서 피부가 예민해진다, 뾰루지가 난다 이런 분들이 주변에 유독 좀 많고, 저도 요즘에 자꾸 뭐가 약간 봄이라 그런지 뭐 올라오는 느낌인데 봄에 유독 이렇게 피부 질환이 좀 많아지는 이유가 있나요, 쌤? 예, 봄은 만물에 생명을 주는 좋은 계절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피부 질환을 유발하기 쉬운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부는 반면에 야외 활동량이 겨울에 비해서 좀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낮은 습도와 심한 온도 차이가 예민한 피부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봄이 되게 되면 이제 피부가 안 좋아지는데 사진을 보니까 이건 어떤 사진인가요? 네, 봄철에 흔한 피부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네. 안면부에 홍조와 그리고 각질을 동반하는 지루피부염입니다. 피부염이군요. 저렇게 약간 빨갛빨갛하게 보이는데. 저도 약간 한 번씩 이럴 때 있거든요. 또 다른 사진이네요. 예, 두 번째는 홍조와 모낭염을 동반하는 주사 피부염이 대표적인 봄철 피부 질환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주사 피부염이라고 하는군요. 지금 뭐 두 개 다 사진을 보면서 저도 공감을 했지만 많은 분들도 내 피부가 이런데 하신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비슷한데 하는 분들. 맞아요. 봄철이라서 계절적으로 이제 피부가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마스크들을 또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마스크 착용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진다. 이것도 영향이 좀 있죠. 어떻습니까? 예, 아무래도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가 제2의 피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마스크 자체가 일단 건조한 피부를 더욱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피부 질환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손상된 피부 장벽이 더욱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안에 그런 밀폐된 환경 때문에 피부에 살고 있는 피부 상재균이 비정상적으로 번식하여 그런 증가된 피부 상재균이 또 손상된 피부 장벽을 통해 들어가 기존의 피부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피부 질환이 없던 사람도 사실 마스크를 쓰면 아무래도 그 끝부분이 좀 닿으면서 좀 간질간질해지고 그런 게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자극이 계속 지속적인 자극이 동반이 되기 때문에 피부 장벽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마스크는 안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참 빨리 벗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부 질환 중에 우리 지역에 유독 지역적인 특성으로 좀 많이 발생하는 질환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여수에서 피부 질환을 보기 전에 서울, 천안, 광주에서 하루에 100명에서 많게는 200명까지 환자를 매일 봤었는데요. 근데 유난히 저희 그 여수에서 비율이 좀 높은 환자가 있습니다. 안면 홍조를 동반한 이 말씀드린 주사 피부염인데요. 안면 홍조를 비롯한 주사 피부염. 제가 논문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해봤는데요. 저희 지방 특징적인 그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표가 있네요. 하나하나 좀 볼까요? 네. 궁금한데 진짜. 첫 번째로 타 지역에 비해서 공기가 굉장히 맑기 때문에 이런 과도한 자외선에 피부가 노출되는 빈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자외선이 셀 수 있다. 두 번째로 삼면이 바다로 접한 도시의 특성인 강한 해풍에 자주 노출이 되어서 피부 자극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남쪽 지역의 특징적인 맵고 자극적인 음식, 마지막으로 상대적으로 고령 인구 비율이 높아 사우나를 즐기는 인구가 높은 지역 특성이 안면부 홍조를 특징으로 하는 주사 피부염을 동반하는 이런 환자 수를 늘리는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말씀해주신 저 요인들이 사실 정말 우리 지역의 특성이기도 해요. 맵고 짜고 이런 음식들까지. 그쵸? 충분히 공감하죠.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사실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환경적인 요인이 크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면 홍조라는 거 주변에 계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게 육안으로 보는 것 외에도 또 다른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물론 안면 홍조가 미용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질환이긴 한데요. 아무래도 위에 말씀드린 주사 피부염이 초기 증상인 경우가
것도 많습니다. 이 홍조가요? 이제 국내 주사 피부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백인들에 비해 덜 심한 편입니다. 농푸가 생기는 염증성 주사 형태는 드물고요. 주로 혈관이 많이 늘어나서 얼굴이 빨갛고 실핏줄이 많이 늘어나는 혈관성 유형이 대부분이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것도 엄연한 피부염의 일종이고 치료가 늦어져 만성으로 이행되는 경우에 피부 건조증 그리고 노화, 심한 자결감 같은 후유증을 동반하기도 하기 때문에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네, 단순 홍조가 이 피부염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약간 피부 질환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빨리 병원을 또 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피부염에 대한 관리나 치료 중에 일상생활에서 좀 주의해야 할 것, 또 할 수 있는 것들 중에는 뭐가 있을까요? 이 주사 피부염이 아무래도 백인에게 유병률이 높은 관계로 미국 피부과학회에서는 주기적으로 논문이나 연구 자료를 통해서 관리법을 이렇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세안법인데요. 저자극에 약한 약산성 클렌징을 이용해서 손끝으로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클렌징 해주는 습관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손끝으로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손끝으로 하면 아무래도 예민한 손끝으로 네. 압력을 조절하기 쉽기 때문이죠. 힘을 좀 빼서 해야 되는구나. 되는군요. 가볍게. 그리고 씻어낼 때도 미지근한 물로 네. 천천히 씻어내주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찬물로 마지막에 탁 씻으면은 뭔가 모공이 약간 좀 모공이 줄어드는. 줄어든다는 말이 있어서 찬물로 씻어내거든요. 미지근한 엄청- 물이 네. 가장 자극이 좋죠. 가장 좋습니다. 자극이 적은 걸로.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네. 매일매일 네. 보습을 해주는 습관이 네.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보습. 저자극의 피부 장벽 크림을 매일 도포하는 것만으로도 주사 피부염의 악화를 막을 수 있고요.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추천하고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세 번째로는 향이 적은 네. 그런 선크림을 수시로 바르는 걸 추천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주사 피부염은 네. 백인에게 많긴 하지만 백인보다는 동양인이 자외선 흡수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외선에 잠깐만 노출이 되어도 주사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게 자외선 차단제를 수시로 바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네. 수시로라는 게 쉽지 않아. 근데. 얼만큼에 한 번씩 이제 몇 시간에 한 번씩 정해진 게 있나요? 교과서적으로는 6시간에 한 차례 그리고 네. 야외 활동 시에는 4시간에 한 차례로 어.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출근할 때 바르고 나온 그 자외선 차단제는 퇴근할 없어요. 때쯤이면은 없어요. 사라진다고 봐야겠는데요. 그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퇴근 중간에 때까지는. 좀 수정을 해야겠어요. 네. 추정 자주 하시잖아요. 그렇기는 너무 수정 진짜 합니다. 못 알아볼 때가 많아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번째로는 향이 없는 그런 필링제 그리고 계면활성제, 자극적인 알코올 베이스 제품, 유리아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네요. 네. 물론 관리법도 되게 매우 중요하지만 네. 무엇보다 이런 피부 건조증이나 안면 홍조가 질환의 초기 증상일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늦지 않게 병원을 내원해서 염증을 잡아주는 치료와 함께 피부 장벽을 재생할 수 있는 관리나 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피부 관리라는 거 게을리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잘못된 습관 때문에 피부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예, 도시에 사는 분들이 대부분 집에서 셀프 케어를 많이 하세요. 많이 네, 하죠. 많이 하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도하게 각질을 제거하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각질이 있으면 아무래도 화장도 안 먹고 하니까 자주 하게 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래요. 네. 물론 이제 가볍게 각질을 제거해 주는 건 네. 피부 장벽을 재생시켜 주는 효과가 있지만 네. 과도하게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고 장벽을 손상시키면서 각질을 더 많이 발생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각질 제거는 매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일단은 피부 장벽이 손상되지 않은 선에서 네. 재생이 그래도 일주일 이상은 네. 텀을 두는 게 가장 효과적인 각질 관리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하도 뭐 보는 게 많아가지고 너튜브 같은데 검색해서 막 따라할 만한 게 너무 맞아요. 많아요. 민간 요법도 많고. 정말 많아요. 네. 그런 걸 또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요. 일단은 피부라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봄철일수록 더욱더
자극적인 시술이나 관리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습관이나 뭐 음식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간단하게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고 긴장을 풀어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허브차를 마시는 것도 수면이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장기적으로는 비타민, 유산균, 콜라겐이 함유된 영양제를 복용해주는 것도 장기적으로 피로 회복이나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요즘에 콜라겐 또 좋은 거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구입하려고요. 유산균도 또 중요하다고 진짜들 하더라고요. 잘 챙겨봐야죠. 자, 그럼 반대로 피부에 안 좋은 음식도 있을 것 같아요. 피하면 좋을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특히 위에 말씀드린 피부염을 가지신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피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치즈나 네. 두유, 네. 특히 레드와인에 바이오제닉 아민이라는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들어있다고 해요. 레드와인에요? 레드와인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제품은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조금 줄이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제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네. 주사 피부염 가지신 분들이 글루텐 민감성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과다하게 섭취했을 경우에 밀가루. 염증을 더 유발할 수 있고요. 네. 네. 보통 밀가루에 글루텐이 많이 들어있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줄이는 식생활이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레드는 안 줬다고 하니까 우리 송윤 아나운서 다음 주부터 화이트 와인 드시겠네요. 너 독지 먹나요? 오늘 정말 봄철 피부 관리에 정말 좋은 정보 주신 윤상우 원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